안녕하십니까, 마이하우스 대표 유정식입니다. 오늘은 소득업체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일반 소득업체가 있고 전문 소득업체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구분을 지으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득업 하시는 분들도 소득 전문 업체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은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걸 좀 순차적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반 업체와 소득 전문 업체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진 보면은 이제 제미나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AI로 생성한 사진인데, 보시면 일반업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전문 소득업자입니다. 이 기본적인 차이는 안전과 복장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AI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소득업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개념과 안전을 꼭 가르칩니다. 요 차이가 전체 방호복이냐 그냥 마스크하고 장갑만 했느냐 요 차이인데, 요렇게 작업하는 거 보면은 요것도 무슨 광선검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요 장비 차이도 있지만, 장비를 잘 사용하면서 이 호기에 들어오는 거, 요 KF라든가 덴탈 마스크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거는 내가 내뱉는 거에 대해서만 막아줄 뿐이고 들어오는 거는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는 ULV, 이제 요 뿌리는 장비 같은 게 살포 장비거든요. 이제 뿌리는 거에 대한 공중에 떠 있는 거를 내 호흡기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은 방독 마스크를 꼭 장비를 해야 되는 요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공중에 떠 있는 약이 내 피부에 닿잖아요. 요게 알레르기라든가 발진 같은 게 올라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장갑은 꼭 착용하는데, 방호복 정도도 대량으로 살포할 때는 입는 게 좋다. 여기 업자분 보면 이제 반팔이잖아요. 이게 팔에 다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적게 뿌리는 분들은 그냥 대충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또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데 화학약품이다 보니까 개인 일반인 분이라든가 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은 좀 조심하면서 내 몸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요 반바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긴 바지와 긴 팔, 요런 마스크 위에까지 모두 안전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와 전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어떤 약을 쓰던 어떤 장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던 이거는 개인마다 틀려요. 근데 요 약이 제3자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느냐 못하느냐, 요 약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람에게는 좀 포유류랑 사람 요런 조류에게는 좀 약한 편이 있는데, 어독성이 좀 심한 약들이 있어요. 마구잡이 막 뿌리는 액체 중에서. 그래서 바닷가라든가 어항이 있거나 요런 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런 걸 알면서 작업을 하면은 괜찮은데, 아니면 사람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요런 전문 지식 차이, 전문화 같은 차이 때문에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온라인 SNS에 보면은 좀 혹평, 이제 안 좋은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좀 많은 게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26년도 공인업 현재에는 답이 없습니다. 전문업자라고 해갖고 답이란 게 나오진 않는데, 한 마리라도 죽으면 퇴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나라처럼. 요게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아직 국가기술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민간 자격증이랑 수료증 요런 것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소득업자라고 보면은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신고해서 소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라고 나와 있는데, 신고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현재 그래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 간단하게 작업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해서 신고만 합니다. 뭐 서류만 적었고 신고만 하고 이 작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도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문 소득업자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AI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일반 소득업자라고 요즘에 얘기하는 거는 이게 통합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일반 소득업자는 보통 옛날부터 생각한 거는 보건소 행정 대행자예요.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하고, 우리 이제 소득업자가 나가서 작업을 하고 서류랑 사인을 받아서 작업했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는 요걸로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작용을 합니다. 요거를 대행하는 거죠. 보건소가 할 일을 저희가 소득업자가 대행하는 일이라서
요거는 신고제라고 보면 되시는데, 전문업자는 신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게 다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로 와서 물어보는 게, 뭐뭐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뭐 쥐 퇴치하시나요? 뭐 바퀴 퇴치하시나요? 뭐 무슨 벌레 나왔는데 퇴치하시나요? 물어보면은 저희는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여기는 한다. 여기는 하네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은 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전체 소독업체 중에 일부만 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업체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은 대부분 뭐냐? 일반 요 신고만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생기면 좋은데 문제가 생겨요. 아파트, 학교 또는 뭐 공공장소 이런데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중 하나가 예시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파트 복도예요. 사무실인데 요 보이세요? 요거 요 여기 젖은 거 여기에 약을 이렇게 뿌리고 갑니다. 이게 뭐냐? 이 유제라는 건데 기름 성분이 있는 해충약이에요. 기름 성분이 섞여서 좀 더 표면에 오래 붙어 있고 해충이 밟으면서 지나가면은 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약인데, 사람 사는 공간에 하면 안 되거든요. 한다 해도 뭐 크게 상관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죠. 왜냐면은 요 약들이 기화돼서 사람한테 들어가면은 이게 무조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서 이 법률상에는 없는데 좋지는 않아요. 항약품이라는 게 아무리 유등급이라고 이 사람한테 가장 안전한 약을 등급을 매기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안전한 약이라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소독업체에서 쓰는 약들은 다 화학약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막 욕조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욕조에다 뿌리면은 꼭 안내를 드립니다. 뿌려달라고 하신 분들만. 평소에는 잘 안 뿌려요. 왜냐면은 약을 발라놨는데 물이 차올라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목욕하려고. 그러면은 음용할 수도 있고 피부에 전체적으로 다 도포가 될 수 있는데, 사람 알레르기 성분이라든가 몸에 무슨 작용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죠. 그래서 아파트 소독이라든가 일반인 분들은 소독업체가 다 이상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하고의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이런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랜차이즈는 많죠. 한 세 글자, 뭐 다섯 글자 되는 이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아파트 소독이라는 거 이런 걸 좀 안 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근데 요즘엔 좀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25년도 1월 기준에 갖고, 강원도, 제가 있는 곳이 강원도거든요. 제 쪽 기준으로 이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비율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5개 중에 전국엔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협회를 왜 가입하냐?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중에서 10%만 어느 정도 이제 좀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봐주시고, 그 수료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총 26명,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위해생물 방제사라는 시험입니다. 요게 총 7명 등록된 게 이래요. 한국방역협회,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라는 곳에서 기본 소독이랑 심화 교육이랑 이런 거를 일반 업체들은 다 해요. 근데 이런데 등록된 게 요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더 심한 비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몇천 명인데 뭐 몇십 명 못 받았다,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험을 보지 않고, 또는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제조에서 좋은 약을 만들어서 잘 써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러면은 이런 영상 찍을 필요도 없겠죠. 근데 안 좋은 이제 평도 많고, 또 사례도 많고, 또는 직접 입은 피해도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죠. 예를 들어 맘카페니 이제 지역 카페 같은 데서 이제 부르면은 직접 부린 것도 있고, 아파트 소독했는데 그냥 액체만 찍 뿌리고 갔다. 근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하는 분도 많아요. 화학약품에 대해서 이제 전문교육, 이제 학과라든가 석사라든가 박사과정 이런 게 딱히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아요. 이건 설명이 좀 안 좋은 거라 보는데, 설명만 제대로 했어도, 또는 이런 두 번째 사례 있죠. 벌레가 더 많아 보여요. 기존에 안 보였는데 한두 마리 보이다가 약을 뿌렸는데 수십 마리가 보여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왜 그런지는 있어요. 그 기간이라는 이 돌아가는 사이클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모르고 설명을 못 해줘서 그렇습니다. 뭐 독한 냄새야 안전 문제 요거 그대로잖아요. 독한 냄새가 왜 날까요? 이렇게 표면에 다 바르니까 표면에 바르면은 안 되고 요거는 사용하는 데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안 돼서 만약에 했으면은 이제 냄새가 난다. 당연히 냄새가 나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사는 공간에 뿌리는 약도 있고 뿌리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해도 효과가 없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사례인데 요거 보시나요? 이게 무슨 약이냐면 한 아파트에 바퀴가 계속 나온대요. 아파트 소득을 정기적으로 계속 했는데 1년에 뭐 매달마다 하는 건 아니고 아파트 소득은 공공 300세대 이상에서 1년에 5회였나 6회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요 나중에 자본 문제라든가 금액 문제 이런 게 있어갖고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바퀴 문제가 계속 있대요.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요? 무슨 약을 쓰는지 한번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 사진이 왔습니다. 진드기 약이에요. 진드기를 잡는 약입니다. 단번에 저희는 알죠. 근데 이런 식으로 모르고 사용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업체라고 부르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요거는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좀 빗대어서 비교를 해보자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한국에는 이제 위해생물 방제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감독자라는 형태입니다. 또 어느 업종에서는 이제 감리 이런 식으로 보이죠. 감독, 감리, 감사 이렇게도 나오는데 단순히 약을 뿌리는 소독이 아니라 생물학적 지식을 통해서 이거를 이용하여 습성을 이용해서 요거를 제거하는 뭐 방제 작업 이런 걸 하는 사람을 이제 감독자라 그래요. 이런 거를 설계하는 사람이죠. 미국도 있습니다. PCO, Pest Control Operator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공공조달 이제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런 데하고 이제 명칭도 똑같은데 여기는 그 공공조달하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여기 보면 사진 있죠. 요거 뭐 무슨 사진이냐면 1997년에 나왔던 이제 영화에 나왔던 사진인데 영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1편에 나왔던 그 바퀴벌레가 악당이죠. 그거를 잡는 요 차량입니다. 이게 97년도예요. 그래서 영화는 97년도에 나와서 이 바퀴 작업하는 게 나왔는데 대한민국 97년도엔 뭐가 있었을까? 이게 영화가 나온 게 07년도거든요. 11월 달에 IMF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97년도부터 뭐 2001년도까지 IMF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경제 성장이 다시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유럽도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 방역 협회 연맹에서 이제 제정한 이제 표준 규격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성을 왜 놔두냐, 왜 구분을 짓냐, 요거에 따라서는 이제 가격도 있습니다. 가격이 왜 차이 나냐? 왜냐면 작업량이랑 작업하는 범위랑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많이라면 많이 받고 적게라면 적게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해 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제대로 잡아야 된다는 게 문제죠. 이제 안 좋은 사례들이 많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면허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급이 3단계가 있어요. 기능사, 이제 사용법 숙지하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반복 작업 여러 군데 똑같은 작업을 하는 실무자, 그리고 기술자라고 이제 계획 수립을 해서 어떤 약을 어느 장소에 어떻게 뿌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기간마다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전문가. 그 다음에 패스트 컨트롤 관리자는 요거는 이제 보통 대규모 시설이라든가 고급 단계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햇섭이라고 그런 식품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위주로 하는 이제 IPM 여기 나오죠. IPM 통합일중 관리. 좀 이따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런 햇섭 공장 같은 대규모로 하는 한국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보통 이런 걸 합니다. 요 햇섭 공장만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있어요. 자, 그럼 가격은 어떻냐? 미국에서는 이제 전문 기술자들이라든가 한국 같은 이제 노가다 이런 막노동판에도 단가가 높아요. 차원이 틀립니다. 뭐 최근에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단가 차이 있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반 소독 청소 인력이라 나오잖아요. 청소랑 소독은 약간 이제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자. 여기 보시면은 소독은 병의 감염병이나 전염병을 얘기하기 위한 죽이는 일 중에 약품, 일광, 열탕, 증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고 닦는 데에다 이제 락스 뿌리면서 닦으면 이건 소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시급이 이게 지금 25년도 기준이거든요. 요 서비스 리포트 샘플 기준에서 가져왔는데 14달러에서 17달러 수준. 근데 전문 방제사라는 이제 자격을 갖거나 이제 시험을 보고 라이센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올라갑니다. 요거에서 보면은 아까 등급이 있었잖아요. 설계가 가능한 범위냐 또는 해썹이랑 대형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자격증이냐에 따라서 20에서 25달러, 30에서 40달러 정도 이제 시급이 좀 차이가 난다고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일본도 똑같습니다. 이건 뒤에서 차이는 이 일하는 범위랑 작업량, 전문가성 이런 거에 따라 틀린 거죠. 이건 모든 업종이 비슷할 텐데 소독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한국만 안 그래요. 그래서 요 영상을 찍는 겁니다. 요거는 일본인 겁니다. 일본인도 보면은 기본 출동비에 이런 게 있는데 여긴 약간 틀려요. 보면은 일반 소득에 대한 이제 뭐 살균이냐 탈취냐 이런 청소 같은 것도 있는데 방충 방소에 대한 가격이 좀 틀려요. 근데 요 전문 지식에 기반한 진단비가 들어가죠. 근데 요거에 리포트라든가 서류 같은 걸 하게 돼요. 일본은 이제 서류화 같은 게 좀 중점이 되다 보니까 요 서류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출동하면 8,000원, 8만 원이죠. 여기에 서류만 5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다른 특수 장비라든가 뭔가 하게 된다. 그럼 1회에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특수방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죠. 요거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정도의 견적도 나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테리어 같은 거를 뜯거나 또는 이제 다른 부가적인 작업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소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요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있어요.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받고 집합교육 가서 하루 정도 받고 하면은 그 증이 납니다. 그걸로 사무실을 차려서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은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이걸 내줍니다. 그걸 소독업 신고라고 해요. 요거를 하는데 요 온라인에 많이 검색하면은 여기 있어요. 방역관리사 1급 이게 뭐냐? 여기 대한민국 방역 전문의 협동조합에서 하는 건데 저도 땄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하고 땄어요. 보면은 보시면 자격증 있어요. 방역관리사 1급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나오면 안 되지 않나? 아무튼 모자이크하고 궁금해서 땄습니다. 이게 뭐냐? 책을 읽어줍니다. 온라인에서 책에 있는 거를 PPT 해갖고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께서 요거를 설명을 한번 쫙 해줘요. 강의처럼. 그거를 보고 시험을 보면 되는데 시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저 100점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개념을 알려주는 이제 영상, 강의 영상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독업 신고도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라는 곳에서 한국은 거의 독점식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퀴벌 전문가 과정이 25년도, 24년도 후반부터인가 이제 개설이 됐어요. 요거는 좀 심화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대충 보면은 박해를 좀 심화적으로 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다리가 무슨 색깔인지, 뭐 어떤 모형으로 생겼는지 이런 형태에 대해서 좀 심화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역 소독 전문가 과정이라고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부설 한국곤충연구소에서 3개월 기준으로 따는 거 있어요. 요거는 좀 처음 시작하시는 소독업체 분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요거 한 게 현재 한 5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강원도, 제가 있는 강원도에는 한 30명이 약간 안 됩니다. 그 연구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배우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심화적으로 많이 배웁니다. 다른 사례 같은 게 해외에는 어떻게 있었는지,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요건 당연히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요거를 지속적으로 보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것도 여기서 배웁니다. 그 전문가하고 일반인하고의 차이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거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 방역관리사 여기랑 법정 의무교육은 여기 거의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요 두 군데부터 이제 중점을 둬요. 그리고 요 소독업을 3년 이상 하거나 위생사라는 요거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위생사를 이제 취득하신 분들이 위해생물 방제사라는 요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요거를 이제 3년 후에 시험을 보고 합니다. 근데 뭐 난이도가 어떻다는 좀 문제들이 있는데 요걸 하는 게 다른 이제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전문가와 같은 위치 정도의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좀 어렵게 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고 좀 합격률을 떨구는 거죠.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요거 볼 때 문제 중 하나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쥐의 꼬리는 몇 cm가 무슨 종류냐 요런 게 있었어요. 15cm냐 30cm냐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요거는 이제 개인 업체예요. 지금 요거 알려드렸던 거는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업체, 일반 업체들이 요거를 어떻게 이제 수료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요건 뒤에 말씀드리고, 그럼 프랜차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프랜차이즈 큰 두 곳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기본 교육도 있고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 있어요. 그 종사자도 그렇고 대표자도 그렇고 사업자가 내려면은 요 교육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하는 종사자분도 비슷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똑같이 프랜차이즈들은 또 한 번 더 교육을 해요. 기본 교육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4주간 합숙 교육이라든가 뭐 5주간 무슨 섀도우 현장 따라다니면서 뭐 또 교육을 배우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이후에 여기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시 학습을 한다. 또는 3천여 가지 시스템 방제 레시피를 교육받는다. 이걸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3천 가지를 어떻게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우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또는 저는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성에 좀 중점을 두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고, 왜냐면은 매년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요. 생물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물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뭔가 숙지를 해야 되는 범위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업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 소득업체는 어떻게 이제 기준을 하거나 어떻게 운영을 하냐, 또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 요걸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 일반 소득자와는 다르게 좀 더 자세히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요건 또 명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화가 되느냐, 프랜차이즈는 다 서류화가 돼요. 요것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잘 사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독성 같은 거라든가 뭐 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으로 이제 구분을 지어서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하죠. 이게 얘기가 나온 주체 중에 하나예요. 유동적인 긴급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밤에도 그렇고 여름만 되면은 이제 성수기가 되면은 연락이 자주 옵니다. 그 비수기에는 안 와요. 그래서 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성수기에는 저녁도 그렇고 집에 쥐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요?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긴급 출동을 하지 않는 업체가 대다수입니다. 긴급 출동이 되는 데도 있고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긴급 출동하면은 비용의 문제죠. 뭐 새벽 2시에 쥐 잡아주세요 하면은 뭐 5만 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을까요? 현재 5만 원에 갈 수 있는 당근에 있겠죠. 당근에 있을 수 있어요. 옆집에 사는데 쥐 잡아줘요. 5만 원 드릴게요. 아, 이 새벽에 뭐야? 친한 이웃이야. 그러면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업자들은 거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가격도 있고 가능한 업체도 가격을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심화적으로 가능한지, 이 심화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뉴스에도 나왔는데 저항성 문제가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약을 한 종류만 계속 쏘았어요. 왜냐면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근데 수십 년간 써다 보니까 생물이 이제 적응을 하고 내성이 아닌 저항성이라는 이제 안 듣는 개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24년도, 25년도부터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발표되는 게 수치 그래프상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거를 나중에 약을 성분을 바꿔갖고 또 어떻게 작업할 수 있는 대처가 있는지 요런 거에 대한 걸 심화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요게 가능한지 요거는 매년마다 계속 자기가 이제 연구를 하는 게 안 되면은 어딘가에서 무슨 기술 연구소 이런 데에서 뭐 피드백을 받거나 뭐 다른 거를 이제 정보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범위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IPM 통합해충이라고 IPM 관리라고 합니다. 요 책도 있는데 요건 제 거 아니고 통합해충 관리라고 해서 먼저 좀
자세히 풀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은 이제 말로 설명하거나 이제 좀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를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풀어놨어요. 그거를 IPM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해충 동정이란 걸 합니다. 먼저 적을 알고 나라 알면 지피지기다. 그거를 해충 동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개체인지 똑같이 생긴 것처럼 똑같이 생긴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다리의 털 위치가 틀린다든지, 다리의 위치가 틀리다든지, 입 모양이 틀리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일반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해충 동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하고 모니터링 작업을 합니다. 이제 잡혔어, 어디에서 어떤 놈이 어떤 크기가 어떤 무슨 령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클이죠. 알에서 태어나서 또는 새끼부터 이제 성충까지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획을 수립을 하죠. 어떻게 작업을 하고 뭘 쓰고 어떤 장비와 어떤 약을 쓰는지, 그런 거를 실제적인 제거 작업을 하는데, 요거를 할 때 삼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예를 들어 학교에, 초등학교에 쥐약을 쓰게 돼요. 근데 요게 아이들이 집어먹을 수 있지 못하게 뭐 트랩을 한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작업 같은 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를 하는지, 나중에 다시 이거를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뭐 해소가 되든지 처리가 되든지, 또는 다음에 또 벌레가 또 나왔어, 또는 쥐가 다시 나왔어 작업한데, 그런 거를 대처할 수 있는 작업이 되는지, 뭐 실력이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심화 작업이라고 해서 저항성 조사라든가 이런 약이 듣지 않았을 때 다른 약으로 써갖고 테스트하거나, 다른 약은 또 적용하는 게 틀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심화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열해 놓은 거에 대한 요 내용이 있는데, 전문 소독업자 또는 프랜차이즈는 다 이런 식으로 통합 해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뭐 생물학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은 생물학적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 같은 데 보면은 그 화초에 물고기 키운다든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좀 넓은 범위에 잘못 쓰면은 좀 중국처럼 안 좋은 예시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 물리적으로도 쓰고 화학적으로도 쓰고, 보통 여기서 거의 해결이 됩니다. 요걸 하느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법이죠. 자본주의고 지금 사람이 살면서 사회에서 법에 연관되면은 요거는 해야 됩니다. 지킬 거 지키고,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법은 노력이 아닌 증명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화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AI 나노 바나나 생성인데, 저도 이제 자료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 개인 영상 같은 걸 올려드릴 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인터넷에 떠 있는 예시입니다. 이제 호텔에서 빈대에게 물려서 피부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독 업체를 연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건물주나 그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자가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뭐 조언만 받은 거죠. 무료 시범 서비스를 받았으니 요거 그대로 내가 따라 해야지 하고 한 거예요. 근데 벌레는 밖에서도 있고, 뭐 전주면은 뭐 한국은 산이 한 70%니까 산이 있었겠죠. 나무도 있고. 근데 벌레가 바로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에서는 호텔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인 특별 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하는 활동이 있는데, 요걸 안 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볼 수 없고, 요거의 피해는 업주 책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600만원, 총 600만원을 배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다른 예시 보면요, 이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빈대가 아니더라도 바퀴벌레 예시도 있거든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도 자체적으로 건물주가 방역을 했는데, 그 임차인이라고 집에 사는 사람이 너무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 집주인이 하는 얘기가. 근데 그거랑은 반대로 그거 전문적이지 않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었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해서, 여기는 단위가 틀려요. 17억입니다. 한국은 600만 원, 미국은 17억. 단위가 다릅니다.
이거 뭐 가격도 틀리겠죠. 뭐 범위도 틀리겠지만 이 제대로 된 소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피해 나오는 거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도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요. 평소 관리를 했다. 근데 그걸 대해서 증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빙을 소득업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모니터링 또는 해충이 나왔는데 이게 해충 동정을 해서 내부에서 서식하는 건지 저번 달에 발견이 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업주는 100%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업주가 이게 있잖아요. 한국의 법은 자신이 결백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안 좋다기보다는 그 상호관계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사업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문가도 이제 업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게 대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또는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전문가의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지금 이 시간부터 이후도 아직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게 확답이 없어요. 좀 저도 협회 쪽에다가 알아본다거나 좀 다른 질병관리청이라든가 이렇게 알아보면은 좀 소독업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만 들립니다. 소독업에 대해서. 왜냐면은 아파트 소독도 개월수마다 하고 있는데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빼버리겠다. 또는 바퀴벌레가 감염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 소독에서 빼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즘에는 위해충이라 그래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위해충이라 그래서 피해만 입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의 직접 피해냐, 곡물적 피해냐, 요즘에는 불쾌해충이라 그래갖고 사람의 혐오해충이라고 좀 버그배드 이런 식이라든가 뭐 하루살이 이런 너무 과다하게 이제 부화했을 때 좀 불쾌한 해충이라든가 피해는 직접적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알레르기도 없고 알레르기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알레르기도 없고 그런 경우 불쾌해충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세 가지에 대한 해충들이 있는데 요걸 뺀다는 거죠. 빼면은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들은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방어 같은 거를 협회에서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바퀴벌레는 다리에 감염병이 되는 세균 같은 거를 이제 다른 데로 옮겨서 전파하기 때문에 모기와 같이 이제 좀 살인 진드기와 같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같이 이제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이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훑어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하나하나 좀 집중적으로 해서 내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어스 대표 유정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또는 뭐 물어봐야 될 거 있다. 그럼 메일이나 사진이랑 영상을 찍어서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답변 드리거나 아는 선에서 최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